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4의 Second Language Learning 관한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보겠는데요. 그 중에 Cognitivist Perspective 좀 보고 Social Cultural Perspectiv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지주의자들의 관점으로 Information Processing을 보았었죠. 즉, 우리는 규칙을 학습한 후에 그 학습한 내용을 연습함으로써 fluency, 유창성 레벨로 점차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학습에 관한 정보 처리 과정에 입각한 인지주의자들의 관점을 보았어요. 즉, 우리가 스킬 러닝을 한다라는 것,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는 that, 즉 그것에 관한 knowledge,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점차 knowledge of how, 이 how에 관한 knowledge로, 지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information processing을 거쳐가면서 이 프로그레스가 갑자기 이렇게 burst 되는 리스트럭처링 과정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백슬라이딩 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도 나타난다는 것으로 학습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컨스트럭티비스트들의 관점 중 두 번째 usage-based learning을 보겠어요. 자, 이러한 입장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after hearing language features in specific situational or linguistic context over and over again, learners develop a stronger and stronger network of connections between these elements. 자, 이게 핵심인데 과거에는 connectionism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금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환경의 역할,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는 환경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어요. 즉, ability to learn, 학습 능력은 내재적이지만 frequency in the input, 그 인풋의 빈도,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풋의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학습 능력은 내재적으로 있지만 그 내재적인 학습 능력이 전반적인 학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frequency in the input, 인풋의 그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say와 he says, 즉 주어인 subject, I, he와 verb인 그 say의 그 agreement, 이것을 배우는 subject, verb, agreement를 배우는 이 과정을 보면 이 usage-based learning의 입장에서 보자면 information processing에서는 rule learning, 규칙을 배워서 그 후에 그 규칙의 자동화 과정, 또 그것이 restructuring 되어서 fluency 레벨에 도달한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usage-based learning에 있어서는 규칙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나온 I say와 he says에서의 이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 subject verb agreement 규칙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듣고, 자, input의 frequency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주 듣고 주어가 올바른 동사 형태를, 주어에 따라서 올바른 동사 형태가 activate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이 subject verb agreement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즉, 빈도수가 많아지면, 즉 주어와 거기에 올바른 동사의 형태 activation 되는 그 frequency가, 빈도수가 많아지면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한 표현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usage-based learning
하나의 단점은 어휘, 문법 형태에서 습득에만 국한된 설명을 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관점을 보도록 또 다른 그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피티션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컴피티션 모델의 핵심은 학습자는 특정 의미와 관련된 언어의 여러 가지의 수천 가지 예에 노출됨으로써 그런 노출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언어가 특정 기능을 신호하는 큐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자,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 속의 단어들 사이의 관계는 자, 단어 순서, 워드 오더, 또 그라마티컬 마커, 자, 또 문장 속에 그 명사가 나타내는 애니메이트한가 아닌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워드 오더, 그라마티컬 마커, 또 애니머시. 이 세 가지에 이걸 가지고 이걸 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큐를 가지고 문장 속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라마티컬 마커의 얘는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past tense를 나타내는 ed. 자, 그런 ed를 붙임으로써 문장 속 단어들 사이의 관계, 즉 past tense, 그 과거의 내용을 리퍼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 cue를 사용해서 그 언어가 나타내는 특정 기능, 즉 past tense에 대한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부분의 언어는 여러 cue를 사용해요. 아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워드 오더도 있고 그라마티컬 마커도 있고 애니머시도 있죠. 이런 여러 cue를 사용해서 그 언어의 특정 기능을 나타내지만 그 각각의 cue가 갖고 있는 primacy가 좀 달라요. 즉 이렇게 기본으로 놓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영어는 그 문장 구성 요소들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워드 오더를 사용해요. 즉 제가 예로 든 세 가지의 큐 중에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큐는 워드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어 학습의 과정을 보면 이 어린 학습자들이 이 워드 오더라는 영어의 가장 일반적인 그 큐를 사용해서 문장을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큐를 더 스트롱하게 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프라이머시를 좀 다르게 무엇이 더 기본성을 갖고 있는 큐인가를 학습자가 이 컴피티션을 통해서 그 큐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 컴피티션 모델의 그 설명인데요. 자, 우리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두세 살 정도 된 아이가 box push boy. 자,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자,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았더니 보이가 박스를 푸시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행동도 여기서는 보이 돌인데요. 소년 그 인형이 작은 박스를 미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방금 본 그 primacy of cues, 그 cue의 primacy를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animacy라는 cue가 SVO라는 영어권의 cue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 위치에 온 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박스는 애니메이트한 게 아니죠.
주어 자리에 오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은 애니메이트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보이더를 내추럴 에이전트 오브 액션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1년만 지나더라도 동일한 아이는 이 영어권에서는 SVO의 패턴이 굉장히 프라이머시가 높은 그런 Q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따라서 자, 그 다음 예문을 봅시다. The box was pushed by the boy. 자, 이런 문장을 들었을 때 1년 전만 하더라도 애니머시 Q를 더 강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로 들었듯이 보이가 박스를 푸시하는 것으로 인터프리트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SVO 이 패턴을 더 프라이머시를 높게 보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The box was pushed by the boy를 들었을 때 주어 in the box를 agent로 그대로 놓고 또 the boy를 object 위치에 있는 것으로 놓아서 이 엄밀히 말하자면 수동태 구문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직 그 grammatical marker까지는 그 primacy를 놓지 못하고 일단은 SVO를 더 primacy를 높게 놓아서 즉 박스가 boy를 푸시하는 것으로 즉 능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의 과정은 was pushed와 같은 grammatical marker의 그 기능을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민 행위자는 the boy이고 미뤄진 그 대상은 the box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순서를 보면 애니머시를 선행했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행된 Q로 놓았다가 그다음 SVO를 다시 그 패턴으로 프라이머시를 놓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주의자들의 관점이 L2 어코지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nteraction Hypothesis 입니다. 자, Interaction Hypothesis 상호작용 가설은 그 핵심이 Conversational interaction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입니다. 즉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대화를 해야 하고 또 그것 안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자, 이 내용과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 크라셴의 comprehensible input을 어떤 식으로 comprehensible 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modified interaction 이라는 것을 통해 이 modified 수정된 상호작용이야말로 언어를 comprehensible 하게 만드는 그 필요 기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odified interaction의 한 예가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other speakers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working together to reach mutual comprehension through negotiation of for meaning 또 다른 그 의미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modified interaction을 통해서 언어의 그 comprehensibility를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죠. 즉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컨버세이션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상대적으로 덜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풋을 주어야 그 인풋의 comprehensibility가 높아지는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즉 지금 요약을 하자면 interaction hypothesis는 크러션의 그 comprehensible input의 그 인풋을 어떤 식으로 이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묘책은 interaction을 통해서이다. 특히 modified interaction을 통해서이다. 즉 상대방에 따라 그 인터랙션 되는 내용들을 modify 시켜서 인풋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대화의 comprehensibility는 높아지고 그만큼 이 언어 습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후반부에는 이 hypothesis 이 상호작용 hypothesis가 롱이 제안했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LONG.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하이퍼서시스에서 나중에는 corrective feedback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corrective feedback during interaction 강조해서 결국 대화 참여자들은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corrective feedback을 통해서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따라서 이 interaction hypothesis는 현재 그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기반으로 하는 교실 수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modified interaction은 가장 쉽게는 simplification으로 나타나죠.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주어진 인풋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언어적으로 심플리파이 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modified interaction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conversational modific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대화적으로 어떤 수정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comprehension check. 자, 이것은 러너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력을 체크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the bus leaves at 6:30. Do you understand? 여기에서 이런 do you understand와 같은 표현들. 자, 러너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력을 체크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자, conversation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clarification request. 자, 이것은 러너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하여금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명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could you repeat please? 그렇죠? 네, 명료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표현. 자, 세 번째 self-repetition or paraphrase. 자, 좀 더 능숙도가 있는 화자들은 자신의 문장을 자신이 발화한 내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반복해서 그 인풋을 화자에게 청자에게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She got lost on her way home from school. 자, 이 문장을 해놓고 다시 한번 She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She got lost. 와 같이 패러프레이즈를 시켜서 이 내용을 더 인풋을 강화시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